송원재TV 시작합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성취를 이룬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 또 종교인들, 그러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스님들, 또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치평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만합니다. 자기의 판단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했는데도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변칙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언제나 반성하고 자기를 검증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는,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도취돼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면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신평, 홍준표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최근 행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것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한동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 어제 이재명과 이 대표회담을 가질 때 대통령실에서나 일부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재명을 만나느냐, 저 이재명을 만나서 뭔가 또 두 사람이 뭔가 이 작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런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자기 정치하는 것이다, 많은 이런 걱정들이 나왔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양쪽에서 대변인이 한 명씩 참가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곽규택이 참석을 했습니다. 곽규택은 영화 친구를 만든 곽경택의 동생입니다. 영화 감독의. 부산의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살짝 그 비공개 회담 장소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팩트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곽규택이 전한 그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했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당장 민주당에서 반박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 회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안을 한 2026학년도에 이 좀 논의를 다시 해보자. 2026학년도 이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그 중재안에 대해서 이재명이 찬성한다라고 해놓고서는 이 부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대안이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 중재안에 대해서 자신은 잘 모르겠고 자신은 대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왜 이럴까요? 간단한 것이죠.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지금 진심으로 지금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의료 대란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의 이 지금 의료 정책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이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어떤 대안도 내지 않겠다. 골치 아프게. 괜히 대안 내서 또 논란이 휘말리느니 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갈라치기 하겠다라는 태도고, 사실 의료 대란 이 부분은 이게 무슨 소신이나 이게 어떤 주장이나 이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터진다면 이건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작 합의했다라는 게 추석 연휴 대비해서 좀 꼼꼼히 챙겨달라, 정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곧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그러니까 군의관 300명 가까이를 투입하겠다. 지금 뭐 어떤 대책이라도 빨리 내놓아야 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이런 일들이고, 또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의 2026년 이 유예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의사 측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안을 그대로 지금 밀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뭐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정부가 내고 있는 안도 2026학년도부터는 지금 의사 쪽에서 어떤 의논을 해서 어떤 중재안을 가져온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유연한 태도입니다. 이재명의 이 말입니다. 자기는 이 뭐 의료 대란 부분에 관련해서 모르겠다. 어떤 뭐 대안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제3자 최상병 특검법 안을 국민의힘에서 내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 법안은 폐기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모르겠답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진정한 최상병 뭐 특검, 진정한 의료 대란에 대한 대비, 이재명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갈라치기용인 것이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재명의 이런 태도입니다. 한동훈은 전혀 다릅니다. 한동훈은 2026학년도 이 의대 증원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일단 유예를 하고 한번 의사 측과 협의를 해보자. 정부도 이렇게 좀 물러나서 이 협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좀 심각하다. 이 의사 측이 아예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의 장으로 일단 불러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틀려도 좋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자신이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태도입니다. 자신의 안이 제일 잘된 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더 좋은 안을 좀 내보자. 어떻게 해서든 의사들을 지금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협상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거듭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옳다라고 동조합니다. 의료개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개혁과는 다르다. 이건 지금 소위 국민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난다면 이건 뭐 수습할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 이 가짜뉴스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자신이 주장하는 안도 자신의 주장도 틀렸다 고칠 수 있다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의 이야기는 이 지금 민주당이 특검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맞받아치자.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뭐 별의별 게 지금 다 나올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릴 거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또 물렀습니다. 한동훈은. 당내에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니냐.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죠. 한동훈의 무슨 생각이라고 해서 바로 그게 당론입니까?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수위로 자신이 양보하겠다. 물러서겠다. 자신이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필요하지만 의논해 가면서 고칠 수도 있다. 그걸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한동훈은 언제나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 옳은 방법을 찾아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소위 한동훈에 대한 강성 지지층 위드훈이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대표에 당선되던 그날 그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의 대답이 참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위드훈이 강성 지지층, 자기가 어려울 때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개딸과는 다르다.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한동훈 자신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데,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데 무조건적 지지를 한다면 그게 자신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지지를 한다면 그건 나를 망치는 것이다. 그런 지지는 필요가 없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게 다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이재명의 어제 이 회담 태도를 보면 한동훈에 대해서 우려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했던 많은 그 일부 친윤들 대통령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난 점은 그 박력 있는 리더십, 검찰총장을 마치고 곧바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소위 당내에서 이준석의 그 문제 다 참았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같으면 그거 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내가 뭘 못하겠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 목리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도 참았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그 지지율이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연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정도 일을 못하겠느냐. 그런 유연한 생각,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다시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국을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한동훈에 대해서 폐악질을 했다가 말이 앞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거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준이어서 논평할 가치도 없는데, 이 예로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신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 이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한동훈은 떨어진다. 그런데 한동훈 당선됐습니다.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당선되고 나면 김옥균 프로젝트, 소위 며칠 이내에 곧 한동훈은 끌어내린다. 지금 한동훈 끌어내린다라고 말하는 사람 당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당 밖에서 이상한 평론가들 이외에는 한동훈이 끌어내려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누구도 반성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잘못 분석을 했고 한동훈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윤 대통령과 갈라치기를 하고, 지금도 한동훈은 뭔가 걸려들겠지. 이게 꼭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건 언제나 맞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내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한동훈은 잘못됐다, 틀렸다, 한동훈은 배신자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계속. 한동훈이 잘하고 있는데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언젠가는 한동훈이 잘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정치도 아니고 평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폐악질일 뿐이고요. 오늘도 이 신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과 짜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들어온다. 배신을 하고 있다. 황교안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신해 갈 것이다. 배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다시 반전시켜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료 대란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한동훈의 협상론, 이게 쌍두마차처럼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도 옳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소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건강의 문제다. 협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한동훈의 생각도 맞습니다. 이렇게 쌍두마차로 케미가 이루어져야 이게 지지율도 지탱이 되고 지지율도 올라갈 수가 있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 양측의 견해가 모두 우리 국정에 필요한데 이걸 굳이 갈라치기 하려느냐? 왜 그럴까요? 윤 대통령에게 아부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적 계산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예산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난 전당대회 총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분석이 틀리고 전망이 틀리고 자기 하는 행동이 폐악질입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면 또 뭐 딴짓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의 말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밤새 고민해서 낸 안이다. 이 안이 틀렸으면 좋겠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가져오라. 그 안을 자신이 지지하고 추종하겠다. 그래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나 우리 역사의 과정에 보면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소신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한 것이죠. 이 신평의 태도를 보면서 누구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또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하는 이 한동훈의 의사 증언 유예, 이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지금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다. 이렇게 한동훈을 공격을 했습니다. 타협안을 내는데 정부도 양보해야 되고 의사 측도 양보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한동훈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해보자. 무슨 한동훈이 낸 안이 이게 뭐 결정판이다. 이걸로 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과 협상만 된다면 의사들을 일단 협상장으로 불러내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불러내서 협상장에 앉아보자. 지금 홍준표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냥 한동훈이 미운 겁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폐악질인 겁니다. 그렇게 총선 이후에 한동훈에게 욕질을 해대고 전당대회 때 그렇게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폐악질을 하다가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이 홍준표와 4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면서 홍준표를 부추겨서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욕질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건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홍준표의 태도를 보고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신평, 홍준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현재로서 만약에 정말 갈라선다면, 그럴 리도 없지만 정말 갈라선다면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보수정권 재창출,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찾으면 길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럼 화합하지 못하느냐? 화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뭐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한동훈 정치 참 우려가 된다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서로 간에 신뢰가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냉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냉정하게 그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일 당장 화합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인데요. 누구와 손을 못 잡겠습니까? 누구와 화합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한동훈인데요. 하물며 윤 대통령인데요. 이재명과 신평, 홍준표 이 세 사람의 문제를 이 세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